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강철부대 9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라운드 이제 UDT하고 707까지가 이제 시작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여전히 또 육준서 대원님도 게스트로 그 패널로 왔다는 뜻은 5월하게 이기겠다는 뜻의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UDT하고 707 소속의 육준서님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실제로 뚜껑 까보니까 굉장히 UDT하고 707이 잘했다. 넘사로 잘했죠, 솔직히. 근데 특전사하고 이제 1, 2위 차이에서 몇 초가 안 났다는 게 굉장히 이제 아쉽더라고요. 네. 특전사도 이제 몇 초만 앞당겼었으면은 혹시 이런 결과를 미리 알고 뭐 혹시 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이 몇 초 차이니까 더 뺄 수 있었을 건데, 작전간에 너무 아쉽다. 한 20초 차이 났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이제 데스매치를 했는데, 타이어 가지고 300m 가량의 필드를 이제 계속 굴려서 가는 건데 400km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4명이서 협응심을 갖고 이 타이어를 굴리느냐가 제가 볼 때는 그 승부의 차이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힘이 서로서로 이제 한쪽 뭐 4명이서 뭐 한두 명이나 지쳐버리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타이어가 넘어갈 때. 그러면 계속 지그재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를 직선으로 힘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아서 가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타이어를 굴리는 팀들보다는 훨씬 힘들죠. 300m를 거의 뭐 400m처럼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 예, 그래서 협응심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미션이었고 진짜 체력을 탈탈 터는 그런 미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번에도 미션도 되게 좀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먼저 골이 난 팀이 결국엔 처음에는 개인전으로 시작하지만은 골이 난 팀이 다음 이제 그 자기 같이 연합전 했던 팀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근데 정보사 팀이 저는 되게 오히려 고전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체형이 되게 작잖아요. 정보사분들은 실제 현역이신 분들도 되게 좀 약간 왜소하거든요, 작전 임무 특성상. 근데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넷이서 이 팀워크가 되게 좋았는지 일찍 먼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트하고 특전사 그 다음에 해병대는 엎치락뒤치락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사가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특전사를 이제 도와줘 버리니까 사실 그때부터 이제 승패가 기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상대팀은 이미 한 팀이 골이 냈고 한 팀이 이제 축차적으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타이어를 풀립하는데 당연히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승부추가 이미 기울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병대 분들이 방송 편집점으로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방송의 전체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제 그쪽 제작진이나 안에 현장에서 제가 그 플레이하는 거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박기련님이 누구냐, 이대영님 쪽 같은 라인에서 타이어를 들면서 많이 도와주다가 초반에 이제 체력이 이렇게 고갈되었다라고 이제 편집점에 이제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깔아주면서 박기련님이 일찍 이렇게 지쳐버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서 미션이 끝났을 때 박기련님이 많이 자책하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병대 출신의 패널이셨던 오정혁 대원님도 울고 막 육준서님도 이제 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서 6팀이면서 되게 wak자지껄했던 팀이 4팀으로 이제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4강전으로 이제 되었는데, 4강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타이어란다. 맨몸 참호 격투를 이제 하는 것 같고, 예, 참호 격투로 해가지고 뭐 대진을 짠다거나 뭐 미션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그 우선권이나 약간 유리한, 본인의 팀에 유리하게 맞을 수 있는 미션을 고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약간,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팀이 이제 그렇게 해서 대진이나 이런 것들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미션은 이제 항공기 뭐 활주로 안에 있는 미션인 것 같아요. 뭐 관제탑 안에 테러범들이 이제 상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외에 이렇게 또 테러범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물리치고 막 또 추가 미션 하다라면 추가 미션 해결하고, 뭐 폭발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뭐 그런 것들 뭐 제거하고, 아니면 뭐 폭발물을 설치하고 뭐 항공기를 뭐 타격하고 하는 등 그때의 미션을 저도 본방을 사수해서 봐야겠지만은 그런 미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팀들의 어떤 특징들이
뭐 1화 때는 공개가 안 됐었고 뭐 5화, 4화, 뭐 6화, 7화부터는 되게 팀 내의 어떤 캐릭터나 그다음 또 이완된 모습들 그다음에 특징들이 많이 잡히면서 팀의 개개인의 성격들을 알아가는 어떤 시간들이 종종 있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후반부잖아요. 9화, 10화, 11화, 뭐 12화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종결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미션들을 이제 빨리빨리 이제 편집점으로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내줘야 되니까 이제 어떤 팀의 색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내비쳐졌고 팀 내의 어떤 개인들의 개성들도 다 내비쳐졌고 해서 이제 약간 결과 위주의 어떤 편집점들로 이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내 팀일수록 우리가 기다렸던 옛날에 뭐 SSU를 좋아했었던 팀, SDT를 좋아했던 팬들, 그 다음에 사트 좋아했던 팬들, 해병대 좋아했던 팬들은 떨어져 버리면 사실 방송을 잘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안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시청률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 텐션도 떨어집니다. 사실에 이렇게 한 명씩 한 팀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진짜 소수가 남았을 때 좀 그래요. 왜냐면 이 그림이 또 왁자지껄 해야 또 보기도 좋은데 소수만 있고 하면은 이제 결승이 눈앞에 다가와서 그런 기대감은 있겠지만 확실히 좀 뭔가 비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왁자지껄하면 막 정신없고 한데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기술적인 미션이 좀 더 크지 않나. 체력이나 기술적인 미션이라고 이제 두 개로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술적인 미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이제 4강에서 이제 또 어느 팀이 떨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혹은 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에서 또 한 팀 떨어지고 제가 볼 땐 세 팀 남겨놓고 세 팀에서 이제 뭐 결승 갈 사람 이제 한 팀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승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참호격투 할 때 이제 성태현 대원이 과거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육체미 대회 쪽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몸이 제가 볼 때는 강철 부대에서 새로 투입된 대원 중에 넘버1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자글자글하고 그래서 그런 참호격투 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10화 할 때 제일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테테로 미션 할 때 사실 707 UDT가 굉장히 멋있게 했고 실제 할 때도 편집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줬었어요. 진짜 멋있게 잡아주고 멋있게 구다리를 잡아주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707 UDT 뿐만 아니라 이 미션 할 때 대항군들의 어떤 난이도가 너무 낮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팩팩 쓰러집니다. 소위 말하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격실에 있으면은 들어올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문밖에 없어요. 문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를 쪼고 있으면 되네. 막 등을 돌리고 있는다든지 테러범들이 좀 지쳤는지 아니면 일찍 다 집에 퇴근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너무 약간 고의적이 그냥 죽는다 해야 되나? 막 열심히 싸워보지도 않고 뭔가 투지가 없는 대항군의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퀄리티는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총몇발만 갈겨버리면 끝나버린 약간 이런 대항군들의 약간 모습들이 그냥 좀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퀄리티가 좀 높아도 좀 재밌거든요. 대치되고 막 긴장감 흐르고 또 총상이 아예 없었잖아요. 두 팀은. 그랬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대항군들의 퀄리티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왜냐하면 대항군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자리를 잡고 쪼고 있고 이제 플레이어분들을 그런 공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치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대항군들이 진짜 맘만 먹고 이 플레이어분들을 사살하려고만 한다면은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다 잡을 수가 있다라기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총상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빵발이었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약간 좀 무능한 대항군들을 데리고 왔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그냥 팩팩 좀 쓰러져 달라 약간 이런 요청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면 대항군 수가 실제로도 많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하고 이 이야기 하려고 했었다. 3라운드 UDT 707이 제일 그림이 멋있었고 제일 또 재밌었고 했는데 이 3라운드까지 이 똑같은 대결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지루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진짜 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재방송으로 봤는데 1.5배속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5배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데스매치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타이어 굴리고 하는 어떤 극한의 모습들도. 야구 저는 이제 더 솔저스에서 또 타이어 굴려봤으니까 혼자서 하는 타이어 있지만은, 근데 타이어가 굉장히 요령이 없거나 하고 또 많이 풀립을 안 해본 사람이나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 안 해보고, 그러니까 웨이트를 이용한 운동 안 해보고 맨몸으로 운동하거나 하고 실제로도 본인의 웨이트가 좀 가볍거나 체격이 왜소한 분들은 이런 무거운 타이어를 들기에는 금방 체력이 지쳐요. 네. 쓰는 근육이 너무 틀려요. 막 지구력적인 부분 있잖아요. 턱걸이를 많이 당긴다거나 그 다음에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왜소한 체형에서 맨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타이어 플립 이런 거 만나면은 굉장히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파워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이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이제 초반에는 되게 이야기나 어떤 텐션거리들이 많았는데, 강철부대도 그랬고 더 솔저스도 그랬고 강철부대 2도 그렇고, 이제 왜냐면은 후반부쯤 들어가도 어쨌든 좀 약간 중복되는 미션들이 많아요. 예. 그 타이어란다. 그 참호격투도 했는데 또 나왔었고, 더 솔저스도 처음에 했다가 또 나왔었고, 왜냐 미션을 이게 구성하기에는 좀 한계들이 있거든요. 테테로 미션들도 공간만 틀려질 뿐이지, 그러니까 환경만 틀려질 뿐이지 어떤 미션의 누리나 이런 건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저는 봐왔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냥 일반인의 시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미션들을 저는 했던 옛날에 과거 플레이였고 하니까 조금 요즘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강철부대 2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려가지고 조금 미션의 텐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고, 저도 더 솔저스를 나간 사람으로서 더 솔저스를 시청했지만은 6화 이후로부터 한 5화 이후로부터는 제가 봐도 더 솔저스 출연자였는데도 더 솔저스가 되게 지루했거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되게 조별로 나뉘는 미션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강철부대는 6개 팀이었는데 그나마 연합전으로 2개씩 묶었으니까 3라운드인 거지, 4개 팀을 4라운드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또 지루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어떤 데스테러 미션이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미션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고, 이런 라운드별 하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테테로 미션은 공간별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조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조가 첫 번째 조여야지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조여야지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조 해서 좀 기다리게 되면은 좀 체력적으로 지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좀 약간 텐션이 떨어지는 반면에 진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더솔저스에서 나가보니까 뭐 진짜 힌트 같은 것도 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 물론 서로 이제 경쟁자라서 같은 플레이어분들끼리 뭐 미션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해주겠지만은 하고, 또 근데 계속 기다리면서 대기하다 보면은 뭐 대항군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뭐 대항군이 진짜 거기에서 뭐 이렇게 힌트도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조를 걸리냐에 따라는 뭐 프로그램마다 틀리겠지만 이 조 설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첫 번째 조가 먼저 해가지고 뭐 두 번째 조가 먼저 하고 세 번째 조가 해서 네 번째 조에 맞닥뜨렸는데 테테로 미션에 대항군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대항군이 진짜 지쳐가지고 대충 해서 진짜 대항군이 지쳐서 좀 뭔가 그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들어갔을 때 조가 또 유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조인데 대항군이 어떤 이 지금 대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갖고 혹은 뭐 이거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 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더 일찍 대항군이 이렇게 저항력이나 좀 이렇게 빨리 사살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또 이변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어떤 미션이고 사람이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작용을 한다, 승패를 하는데 컨디션에 있어서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구독열 대원이 마지막에 미션 다 끝내고 그 소감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채찍질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보다는 좀 약간 과격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거밖에 못하냐, 이 바보 멍충이 똥개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혹은 전체의 어떤 팀의 사기와 혹은 에너지를 불어주는데, 각성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스냅으로 잠깐 보여주는데, 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강철부대 미션 혹은 특수부대 임무 자체가 이 실뜨기 혹은 뭐 영상 편집 만져가지고 막 컴퓨터 가지고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동이나 진짜 목숨 혹은 뭐 나아가가지고 진짜 극한의 체력을 요하는 어떤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언성이나 표현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휘나 리딩을 할 때의 어떤 멘트들도 조금 과격할 필요는 있다. 이게 물론 영어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구동열 대원님이 이 두 구다리 가지고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